이제 부동산 규제가 이제 많이 완화가 되네요. 야, 이게 우리 짱짱씨님께서 좀 이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규제가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제일 관심되는 게 저희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원래 권리선정일은 정해져 있는 거고. 네, 2022년 1월 18일 걸리죠.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로 돼 있어서 네. 신규로 취득하는 사람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거주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해제가 된다는 얘기네요. 일명. 근데 지금은 하고 있어서 6제곱미터 미만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1.8평. 예. 1.8평.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긴데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지금 거래되는 게 2천도 안 되면서 3천까지 호가는 있지만 거래되는 게 한 2,300만 원 정도도 거래가 거진 없습니다. 그러면 신도시급이에요. 그래요? 서울시 중심가에서 지금 신도시급의 이런 평당가고 갭이 크잖아요. 왜냐하면 4억이라고 치면 전세는 1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갭이 거진 3억대예요. 그러면 여기는 그 토지거래 허가를 묶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면적 서울시에서는 지금 보면 면적 정도는 그 좀 완화해주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국토부 분상제는 여기는 적용 해지 지역이죠 원래부터. 네, 맞습니다. 네, 전매제도를 완화했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옛날에는 관리처분 전까지 매도를 해야 됐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건 규제들이 다 완화가 됐군요. 네, 그러면 이제 입주권으로 이주한 시점에서는 또 그게 입주권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이주 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관리처분 후라도 내가 팔 수가 있으니까 산 사신 있는 분들은 거예요. 산 사람분도 이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럼요. 그런 거는 제한이 풀렸어요. 비규제 지역으로 돼서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안 없애진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없애진다 정부에서. 그렇다고 풀리겠지만 안 없어진다 그러면 끝까지 그냥 사시다가 2주 철거 후에 입주권으로 해서 편하게 팔으셔도 돼요. 그렇게 이게 규제가 이렇게 좀 많이 완화가 됐군요. 네. 규제가 그리고 대출 규제가 완화 다주택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좋게는 다 됐는데 지금 그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만 공공재개발하고 그리고 신통기만 지금 그게 돼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가 돼 있어서 저는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그것도 해지가 제가 된다는 해지가 될 수뿐이 없는 게 아직까지 뭐 발표가 안 서울시에 났잖아요. 비규제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래가 지금 절벽이고 전세 시장은 더 바닥이 났잖아요. 서울시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아무리 풀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정 안 되면 면적 단위라도 그 제한을 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전문가의 말씀이시니까 뭐 이게 맞을 거라 저는 봐요. 모든 게 다 이게 맞아 떨어졌으니까. 우리 짱짱씨님께서 이게 대단한 구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닙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분 같아요. 박원순표 35층 룰도 폐지가 됐네요. 이거는 뭐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이게 2040 이제 도시기획 기본 계획이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비욘드 조닝입니다. 비욘드 조닝. 이걸로 인해서 좀 더 쾌적하고 그런 용적률은 그대로 두면서 용적률은 그만두죠. 아름답게 해주는 거야. 조망권도 생기고 높게도 하고 밑에는 낮게도 하고 무슨 뭐 공원을 꾸민다든지. 그렇죠. 녹지를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한다는 거죠. 녹지를 똑같이 몇 층으로 똑같이 12층, 25층, 25층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다 이렇게 조망권 하면서 아름답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좀 쾌적한 그 아파트 단지가 될 것 같고. 그렇죠. 우리 여기 지금 성곽이 있어서 뭐 높게 못 올라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한강 남산 등 다양한 조망권을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나 그쪽을 좀 낮게 하고 또 딴 데는 또 높게 하고 마음대로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2040 플랜을 서울 기획 플랜을 한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거 정말 재밌는 너무 재밌어요. 그죠? 유튜브에도 제가 이게 올린 적이 있어요. 이 2040 플랜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그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고 네. 공원이 좀 쾌적하게 많이 네, 네. 확보가 되는 단지가 된다면 네. 저는 그 창신동이라는 이름을 좀 지우고 싶어요. 뭐로 하고 싶으세요? 창희제. 예, 창희제 뭐 프리죠? 창희제 썸밋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창희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창신동에 오면 행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행복하다. 모든 분들이 난 여기 창신동에 살고 싶어. 여기 들어와서 살면 정말 행복한 거야. 이런 단지 이름으로써 이게 창희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창희제를 갖다가 앞으로 아파트 우리의 브랜드를 좀 만들고 네.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 창희제라는 말이 우리 그 도움을 주시는 그 선생님께서 좀 이게 만드셨거든요. 강북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어려운 맞습니다. 이름 말고. 예, 아주 쉽잖아요. 예. 택시 타시면 막 헷갈려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아무튼 그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공원 좀 크게 만들어 주세요. 네네. 공원도 우리 다 같이 만들어야 돼요. 네. 예, 다 같이 만들고 다 같이 기획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네. 9구 위원장님, 12구 위원장님. 네. 자, 우리가 이제 전단지를 이제 만들었죠. 네. 이거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짱짱씨님. 그동안 계속 참고 있었는데 저분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 반대하시는 분들도 뭐 공시가에 쳐주고 쫓겨난다. 매일 하는 얘기가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 진짜 네. 여기 나오는데 요걸 참아야 돼요. 참아야 근데 돼요. 진짜. 뭐 네이버만 검색해도 알고 서울 지역에 재개발하는 지역이 공시가로 해주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저도 안 합니다. 네. 공시거라면 저도 그렇죠. 재개발 못해요. 그리고 감정평가라는 것도 그래요. 감정평가도 이게 뭐 경매를 들어가는 감정평가가 있고 네네. 우리 전세 놓을 때 요새는 전세보증보험 들어가는 감정평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랑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 감정평가를 그거- 공시가로 해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럴까요? 그 전단지를 보면서 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9구역, 12구역, 10구역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잠깐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온 네, 기사였죠? 땅집고에서 네. 지금 우리가 이게 기사가 나왔는데 네네. 타이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타이틀이 너무 좋아요. 경유공자에 기다려. 경유공자에 기다려. 도시재생 울부짖는 창신동 날개를 달았다. 야,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도시재생 지역으로서 창신동이 이제 슬럼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뭐 쥐와 뭐 바퀴벌레는 우리 여기 지금 보면 네. 쥐 바퀴벌레가 많아서 젊은 분들이 자녀들을 둔 젊은 분들이 이주를 했다. 여기가 지금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도 처음에는 처음보다 한 1000가구가 줄었죠. 루타운 때보다. 네, 맞습니다. 저희 집도 이 바퀴벌레가 이게 그냥 그 손톱만 해요. 그냥 손톱만 해가지고. 시부장님 어떠세요? 손톱만 한 게 아니고 네. 매미만 하면 매미. 그래요? 맞아. 외국 바퀴인가요? 외국 분들이 많으니까 뭐 트렁크 같은 데 예, 그런 것 옮겨올 같습니다. 수가 있어요. 네, 잠자고 있잖아요. 네. 잠자고 있으면 막 여기서 막 기어다녀요. 그러니까요. 배에다 막 기어다녀요. 막 치면은 그게 하세현 위원장님도 그 계속 그 살충 그거 하세요? 아니 집에 뭐 바퀴벌레 뭐 그 트랩 많이 설치하고 있고 네. 때마다 그냥 아주 주기적으로 쥐도 있다 그러는데 쥐도 있을 만한 저는 게 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로 실제로 쥐를 얼마나 쥐가 많아요? 있을 만한 게 보자마자 도망쳐서 크기는 잘 모르고요. 뭐 고양이 많았습니까? 잡았다고요? 고양이만 해. 우리 보자마자 투어할 때 길에다가 여기는 요즘도 시골에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길에다가 음식 쓰레기를 그냥 봉투에다가 이렇게 놔두잖아요. 네. 그 쥐 밥을 주는 거 아닐까요? 바퀴가. 고양이랑 뭐 쥐 예. 그리고 뭐 바퀴벌레는 길바닥에서 뭐 이렇게 수없이 지저분한데 자, 이런 데서 살려고 네.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치인들 여기 그 전 정치인들 누군지 아시죠? 예. 어디야 누구야? 박원순 시장님하고 박원순 시장님 다 그 또래 네.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창신동 주민들 보고 그냥 이렇게 살으래요. 그리고 제가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인분들 구의원 뭐 시의원 지금도 뭐 시의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임 땡땡이. 예. 유튜브 보니까 3년째
그 도시재생하고 네. 인터뷰하신 거 얼마 전에 해서 금세 며칠 사이에 천에 예, 됐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일단 요거 대해서 예.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은 깨끗한 집에서 살면서 우리 보고 이런 데서 살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우리 땅짓고에서도 이제 제가 이게 얘기를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가 선정이 됐으니까 네. 뭐 잡음 없이 진행이 된다면 8년 뒤면 착공이 아니라 입주입니다. 입주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소유자분들이 한 곳에 힘을 실어 주십사라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그 구구역 하소연 위원장님께서도 뭐 좀 인터뷰를 좀 하셨잖아요. 네.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저는 그냥 꺼져라. 꺼져라. 갑자기 물어보면 제발 좀 꺼져라. 아니 그러지 말고 언제든지 대화를 해줄 테니까 왜 반대를 하는지 이유를 대고 사무실이든 어디든지 오면 그리고 대화를 하겠다. 예, 전단지에 좀 연락처 좀 남기세요. 그래야지 연락을 따로 드려서 어디 뭐 대화라도 해보던지 좀 뭐 이런 내용 좀 터무니없는 내용을 이렇게 올리신 어떤 근거로 그런 전단지를 뿌리셨는지 좀 근거 있는 내용을 좀 전단지로 뿌리셔야 저희가 좀 대화라도 해볼 여지를 좀 찾아볼 거 아니에요. 연락처를 좀 남겨주십시오. 네네. 자, 우리 그 12구역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 신동기 탈락된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땅짓구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뭐 도시재생 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간략하게 팩트 있게 아주 그냥 힘 있는 말씀을 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 그분들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분들 당신네들이 실제 이런 데 살고 싶습니까? 꼭 그 살고 싶다면 직접 다른 데 사시지 말고 우리 장신동에 와서 직접 같이 삽시다. 같이 살면서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를 우리가 이대로 계속 살아야 될지 그걸 생각해보고 재개발해야 될 것 같으면 재개발해야죠. 왜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좋은 데 살면서 여기 사는 사람들 보고는 재개발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왜 선동을 합니까? 우리 진짜 재개발을 한번 해봅시다. 아, 맞습니다. 이건 박수를 쳐야 돼요. 야, 아주 통쾌합니다. 네. 자, 이제 이게 전단지잖아요. 찌라시. 쟤네들 찌라시. 자, 우리 짱창씨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 좀 어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어서 제가 보면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토지 보상가를 그냥 공시가로 한다고 뭐 읽어보세요. 네, 토지 보상가는 표준지 공시지 말도 존나 힘드네요. 공시지가로 오타네요, 오타. 예. 공시지가로 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오타가 예. 들어갔네요. 또 전단지에도. 그러니까요. 노안이셔서 잘 못 보시나 봐요. 근데 네. 그런데 공시지가로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공시지가라는 거는 90%가 쫓겨난다. 90%가 쫓겨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감정평가라는 거는 공시지가로 한다는 그거는 경매나 아니면 설정할 때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공시지가 같은 경우도 감정평가하는 게 다 틀려요. 아. 왜냐면 우리가 전세 보증보험 들을 때랑 은행에서 설정할 때랑 네네네. 다 틀리거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감정평가를 보통 보면 감정평가를 갖다가 네. 서울시 구청 우리 주민 대표가 우리 주민들 협의해서 각각의 이제 감정평가사를 이제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해가지고 각각 감정평가를 받겠죠. 거기에 이제 평균가가 이제 우리 소유자 각각의 재산에 대해서 그 감정평가를 받겠죠. 그 평균가가. 예. 그게 바로 이제 그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는 공시지가의 150에서 180%를 네, 보통 룰이 곱하면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제 현시가 준해가지고 아마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도 듭니다. 이게 먼 미래니까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이제 찌라시로 이제 넣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순진하고 모르신 어르신들은 네. 아 진짜 이게 공시가가 얼만데 만약에 뭐 집이 현시가가 네. 뭐 4억이라면 공시가가 뭐 네. 2억이다 그러면 2억 받고 그냥 끝나는 거다 이렇게 아실 거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예, 7, 8억에서 거짓말입니다. 10억 이상 추가 부담분을 해야 된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대체 어디서 그러니까요. 나온 거야? 그리고 저런 본인이 10평에 살면 자기 그거에 형편에 맞게 우리가 신청하면 돼서 적은 평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많이 할 그쵸? 겁니다. 예. 자기가 살고 있는 평수가 작은데 뭐 30평이나 40평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그죠? 네. 그 형평성에 맞게 하고 욕심을 부리신 언제든지 분들은 예. 올라가면은 뭐 매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 하락보다 전세가 문제예요. 전세가 지금 계속 떨어져서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수리하는 돈이 옛날에는 전세금 보증금에서 올려서 그 돈으로 이제 고쳐졌을 거예요. 네. 해마다 고치는 분이 너무 많죠. 뭐 수리비가 뉴스 같은 거 이런 거 맞아요. 고치는 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요. 떨어지지 않아요. 집값은 떨어져도. 근데 여기 같이 인프라 안 된 데는 이제 월세로 많이 돌릴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대출을 할 수도 없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갭 투자들은 뭐 다 투자하라, 뭐 여기서 안 사시는 분들 투자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전세가 싸기 때문에 3억 이상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이면 1억 정도면 서울 시내 웬만한 데는 재개발 뭐 신축도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는 갭 투자자들이 투자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시세를 좀 보시고 이런 거 반대를 할 때는 정보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만 봐도 다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해서 이런 거를 좀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네. 짱창신님이 재개발 반대자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찌라시를 한다면 네. 이렇게는 안 하겠죠? 이건 그렇죠. 완전히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예? 초등학교 수준. 야, 지금 눈을 감고 불이니? 뭐 귀를 닫고 이렇게 살진 않잖아요. 아무리 불인이라도 그쵸. 뉴스도 예. 듣고 네네. 뭐 남측만 해도 개발되고 뭐 어디를 개발되면 경희궁 자리를 봐도 개발되면 이득이 많다. 이런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짱창신님께서 이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전단지를 보더라도 이건 초등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소자분들은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믿으면은 네. 손해다. 그리고 1, 2동 주민들이 화가 나는 이유가 전체 외국에서도 오고 지방에서도 와서 지금 지원 반대 동의서를 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40% 이상 평균 40% 가까이 그냥 동의를 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다 네네네네, 재개발 동의를 맞습니다. 해주고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호도를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를 자녀분들이 믿을까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믿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 분들은 그 자녀분들은 눈이 귀가 없고 뉴스를 안 들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진짜 근데 요번에 아직까지 이제- 이런 분들이 네.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야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저희 말이 그 사무실에서는 말입니다. 이제는 반대하시는 분들 요번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화가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재개발 프리미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캡처를 했는데요. 네네. 딴지거에서 나온 거 최근에. 그렇군요. 근데 지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이문 1구역 같은 5구 타입은 6억 원대, 아연 2구역은 84 타입 9억 원대 프리미엄입니다. 오. 그리고 광명 1구역이 좀 낮아요 프리미엄이. 그래도 5억 원대인데 지금 뭐 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끝까지는 갈 때는 이게 그래프잖아요. 그쵸. 예. 또 그래프이기 올라갑니다. 때문에 이거는. 예. 예, 올라갈 수뿐이 예, 없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오늘 기사에 또 나온 건데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쵸. 입지라고 하면 모든 네. 재개발의 뭐 직주 기본은 근접이나 직주 근접이나 그리고 그게 단지가 커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다 갖춰져 있죠. 이 창신은. 노후도까지 갖춰져 있는데 맞습니다.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거고 도시재생 반대파 때문에 그 못하고 몇몇 있는 때문에 거잖아요. 몇몇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너무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보시면 이게 재생하시는 분들이 이 몇 명밖에 안 돼요. 네. 고작 해봐야 뭐 4명. 예,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아무리 저기 해도 우리는 직진합니다. 우리는 개발을 완성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소유자분들은 그분들 말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사무실에 오시면 예, 오세요. 상담을 해주실 거죠. 그쵸, 왜냐면 오세요. 우리가 찾아도 가고 하지만
상담을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세요, 그죠? 오세요. 이런 거를 모르시고 우리는 도표도 다 돼 있고 항상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도시재생 주장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네, 기승전결 오세요. 니네가 네. 뭐가 잘못됐고 왜 재생을 유지가 돼야 되며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세요. 언제든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도시재생 국고지원 탄원서를 지금 네.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 기사를 보면 그 서울시에서 이미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가 40% 가량 네네, 돈을 이제 종료됐다. 줄였어요. 줄였는데 그러면 나머지 60%는 아직까지는 주고 네.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도 그렇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추정이 됩니다. 네네. 예, 아직까지도 이 돈이 들어가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배가 부르니까 저런 뭐 재개발 반대까지 막에 서슴지 않고 지금 뭐 구청, 서울시 가서 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고지원 탄원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며 3,000장을 만들고 나서 그 서울시로 제가 갈 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사로도 낼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재생 과에 가서 이런 얘기를 다 할 거예요. 네, 이제는 한 번에 다 없애라, 주지 마라, 돈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네. 674억 원의 예산을 썼는데 네. 315억 원을 인건비로 썼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창신동에 지금 건물들이 많잖아요. 지원국에 네네네. 공작센터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유지하려면 보수비도 있고 인건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궁금해요. 그분들이 이렇게 도시재생이 깨끗해지고 도시재생 때문에 창신동이 깨끗해져서 재개발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유지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뭘 얼마큼 행복하게 했나. 뭐 대화를 뭐 공개적으로 해도 되고 사무실 와서도 해도 되고 근거 그런, 자료 예, 좀 근거 그거 자료를 해서 제시를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냥 뭐 여기는 깨끗해요 거짓말로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얼마든지 수천 번이든 밤새고라도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근거가 없으니까 예? 돈을 썼는데 동네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후퇴가 됐다. 돈은 많이 썼는데 그럼 그 돈 어디 갔을까요? 제가 이거 3년 내내 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래서 지금 그 근거를 달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54곳에서 인건비가 315억이면 맞아요. 우리는 이건- 창신동에도 인건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쵸. 그 건물 유지 보수비도 들어갔을 거고요. 제가 재작년에 네. 그 도시재생지역 그 서울시 곳을 다 찾아봤거든요. 52곳입니다. 지금 2곳이 늘었네요. 네, 늘었는데 이런 센터에다가 돈을 투입이 들어갔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 가봤어요. 그러면 그 돈 어디 갔을까? 그리고 소원 땡땡 그분은 도시재생 그 맨날 인터뷰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 BTV에서도 지금은 저희가 안 나왔지만 뭐 삼진아웃을 시켜야 된다. 3번 떨어지면 재개발 3번 떨어지면 삼진아웃 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어린이 뭐 그거 뭐 하죠? 돌봄 그런 거 하죠? 네, 건물에다가 예, 예. 여기 어린이 돌봄이 뭐가 필요하고 그 예? 정부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예. 그런 돈도 여기가 지금 애가 어디 있다고 그런 네. 사업을 벌여요. 노인분들 차라리 예. 그 건강 기계나 갖다 놓고 뭐 마사지라도 하고 그렇다 그러면 좀 박수를 쳐주겠어요, 그죠? 맞아요. 응? 그 돈이 다 쓸데없이 그 다하게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힘있게 아직까지도 지금 현 정세를 모르고 저렇게 떠들고 있는 이유는 뭔가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떠들수록 자꾸 궁금해지는데요. 맞아요.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돈을 갖다가 지금 우리 창신님께서 말씀했듯이 애가 많지 않으니까 그 돈을 갖다가 노인분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에게 좀 투입이 됐다면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 근데 어린이를 상대로 해가지고 돌봄 교실을 한다. 그 돈? 글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김포 같은 경우는요. 그 한 10,000원만 내면 그 노인분들 아침부터 다 네. 케어를 해서 저녁까지 거기 마사지도 하고 아프면은 뭐 그 병원 의료병원에도 데려다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 게 더 맞는 데인데 어떻게 어린이 돌봄 교실을 그런 건물에서 하고 있을까요? 뭔가 이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다 국고거든요. 우리 혈세예요, 혈세.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국고 지원을 하지 말라는 탄원서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 탄원서는 아마 우리 서울시장님도 아마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빨리 갖다 내라고. 해서 우리 그 탄원서를 좀 많이 좀 좀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로 이거는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감사가 필요하네요. 감사. 국정 1,100억. 자, 우리 창신동만 네, 1,100억이라고 이거 추정되고 있죠.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도시재생 게이트예요. 게이트이기 때문에 꼭 우리 그 연대 대표로 계시죠? 예, 서울시. 예,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데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거 엉터리라고 그러죠? 맞죠. 이거는 국정조사 해야 돼요. 국정조사 해가지고 그 돈들 다 회수해야 됩니다. 예? 집안 뭐 집을 샀거나 그 돈 가지고 그 분들이 집을 샀거나 어떤 다른 재산으로 게 숨길 수도 있어요. 다 그거 압류해야 됩니다. 90%가 대출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로 10%만 있으면 그리고 뭐 임대인 다 넣어주고요. 맞아요. 예. 이게 그 옛날에는 그 인테리만 해가지고도 이게 도시재생 비용으로 게 지원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좀 잘못 쓰인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아싸리 집을 사가지고 건물을 올리면 허그에서 80% 네. 예, 80% 지원이 나옵니다. 이 돈도 회수해야 돼요. 우리도 있죠? 저기 위에 보면은 아트브릿지인가요? 아트브릿지, 예, 네, 하우스. 아트브릿지 하우스. 그거도 그렇게 해서 만든 건물이에요. 회수해야 됩니다. 빨간 벽돌. 네. 빨간 벽돌. 그러니까 여기 구청장님이 지금 보시면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 이제 도시재생으로 건물 지은 건물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네. 지금 놀고 있고 유지비만 계속 들어가고 거기 그쵸.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이게 인건비가 어떻게 됐는지 도시재생 하시는 분들은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걸 밝히셔서 네, 밝혀야 얼마나 또 떳떳하면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BTV 뉴스에 찍어서 한번 밝히세요. 그쵸. 보기 BTV 뉴스 왜 네. 가만히 있어요? 좀 해요. 네. 이거 좀. 찍어서 거기 해주세요. 우리 욕하면서 그래도 되니까 그쪽을 살리려면 인건비 얼마 들어가고 그거는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한번 조사 좀 네. 해주세요. 그 기사님. 빈 건물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하루에 얼마나 1년에 얼마나 방문객이 있으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저기 뭐 인터뷰 해가지고 많이 알리세요. 그쵸. 자랑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죠? 기사님들 네. 부탁드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창신동의 미래 앞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구구역 위원장님, 네. 12구역 위원장님. 네. 자, 우리의 창신의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이런 단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창의제라고 저는 명칭을 짓고 싶어요. 여기 들어오면 모두가 행복하는 그런 단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짱창신님, 네, 아주 12구역장님, 좋게 생각합니다. 구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실제는 우리 저 조감도보다 더 멋지게 될 거죠. 더 멋지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층수가 없어지니까, 네, 층수가- 룰이 없어지니까, 네, 룰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어차피 지금 네. 그 우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99역은 아마 도시 설계가 도시 설계하고 도시 계획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갈 겁니다. 같이 들어가서 그 계획대로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에게 제가 주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아마 보여주게 될 겁니다. 네.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구역이 가족처럼 서로 공조해서 그 구구역 추진위원장님은 뭐 업무 담당은 더 뭐 컴퓨터고 모든 업무를 여태까지 해오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대외적으로 뭐 기자를 만나신다던가 대외 활동은 강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고. 네, 많이 그리고 있죠. 또 도시 정비 전문은 또 12구역장님 조언을 많이 듣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셋이 서로 윈윈하면서 맞습니다. 지내는 거지. 네, 네. 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형을 보면 도로고 뭐고 서로 돕지 않고 따로 가봐야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고 시간이 싸움입니다. 그렇죠. 재개발을 하게 공존하지 되면 재개발을 하게 되면 뭐 여기 뭐 파리 바퀴가 많듯이 조합장을 노리고 그냥 숟가락을 얻는 사람들이 항상 생기기 나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합 방식은 여기하고는 안 맞습니다. 네.
시간이 돈이에요. 맞습니다. 네,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조합장 내리고 그러면서 시간이 끌면서 더 늦춰져서 조합 분담금이 커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간이 네. 끌면 끌수록 우리 조합원 분담이 되는 금액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겁니다. 재개발은 속도예요. 입주. 얼마만큼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빨리 건물을 올려서 빨리 입주를 하느냐. 그게 입주하고 바로 난 뒤에 뭐 무슨 뭐 판단을 하든지 조합장을 어떻게 하든지 법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하신 거예요, 그죠? 네, 저 조합장에 관심 없어져. 네. 그럼 난 내일이라도 당장 여기를 때려 부시고 주거 환경을 바꾸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새 구역 위원장님과 그 부동산 전문가인 그 짱창신님께서 나오셔서 정말 이게 감사드리고요. 그 우리에게 그 소유자분들에게 좀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 네. 창신동 북측 재개발 화이팅!